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의 비난 성명으로 무인기의 존재가 알려진 뒤 이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유감을 입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 피의자들은 이적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지난달 31일엔 이들을 도운 현역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까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경 TF가 개인의 일탈이라 결론 내리면서 수사를 일단락하자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고통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반서방 국가를 잇따라 공격하며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도 유감 표명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신뢰를 구축해 놓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를 통해 대단히 다행스러운 처사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평가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서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평가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나라 보수들, 특히 냉전 추구 보수들은 저자세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분단 상황에서 남북 관계 역사 또 외교의 역사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교는 체면이 아니라 결과의 영역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적대하면서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반공주의의 상징이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과감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에 세계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됐고 결국 미국의 국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분단 국가였던 서독은 1970년대 동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과거 적대 관계였던 동독과 소련에 대해서 유화적인 접근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긴장을 완화하고 결국 독일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북한 영공 침범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그 자체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언급한 것은 사태의 확산을 차단하고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인데요. 실제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최소한 대화의 공간이 열렸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강경함만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유연함만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균형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경쟁, 러시아 변수,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행보까지,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오판 하나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쪽이 반드시 약한 쪽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쪽이라는 것을.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감정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 관리의 첫걸음은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담으로 몇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중도 식용을 추구하면 운동장이 넓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 진보의 주장이나 보수의 주장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당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 극우 보수가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적 원칙이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우파적, 보수적 정책도 또 비전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저쪽도. 대통령이 지금 국민 행복의 기초에서 대북 관계를 설정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아젠다에 집착하고 그 신념에 포박당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면은 아마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네,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워도 그 길이 얼마나 넓은 대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북의 화답, 계속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